노루페인트는 노르표 페인트를 주력 상품으로 하는 페인트 제조 회사입니다. 노루라는 브랜드로 도료 및 잉크 시장에서 성장해온 노루페인트는 오랜 인지도를 기반으로 한 차원 높은 다양한 서플라이 체인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문을 건축, 공업용 도료, PCM 도료 등으로 나뉘는데요. 노루페인트는 건축용 도료 경쟁력이 부각되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도료는 광범위한 마감 소재로 사용되며 산업의 특성상 봄, 가을의 판매량이 높은 계절성을 띠는데요. 이 종목 지금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노루페인트 두 분의 매매 의견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저는 가운데. 관망이요. 네. 저만 다 사나요? 다르네요. 일단은 아까 주택골 전문가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래서 그 관련한 네. 종목은 당연하죠. 노루페인트이지 않을까. 네. 아, 그러세요? 주택에는 페인트가 또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이게 또 잘 맞는 거 딱 맞았네요, 오늘. 네, 미리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혹시? 절대 어떻게 아니죠. 이제 주택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웃으면 안 돼요, 이제는. 네. 네. 사실 이 페인트가 네. 사실 이제 뭐 건자재 부분들 여기 봤을 때 일단은 상품부터 좀 볼게요. 사실 이 알겠습니다. 노루 페인트 그냥 이 이름에서도 페인트밖에 안 팔아요. 네. 다 이제 뭐 무슨 뭐 건설용 페인트 해가지고 네. 공업용 페인트 뭐 등등. 이런 이제 페인트만 파는데 이제 최근에 그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게 이제 임대주택을 이제 100만 호 정도 그쵸. 공급을 공급한다.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임대주택을 이제 분양한다라는 것은 네. 이 우리나라 이제 뭐 대형 건설사들 있잖아요. 메이저 건설사들에게는 악재입니다. 그래요. 분양이 안 되니까. 그쵸. 아, 그쵸. 자기네들이 비싸게 지어놨는데 네. 정부에서 싼 싸게 가격으로. 또 이제 그 집을 분양해 버리면 사실 이 대형 건설사들에게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건자재 산업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어차피 건물은 지어지니까 그쵸. 페인트는 써야 되겠죠. 누가 짓든 간 상관없다. 누가 짓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난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쵸. 노루 페인트. 페인트는 그렇죠. 네. 돈만 받으면 되니까. 공급하고. 뭐 이게 어린애 돈이든 어른 돈이든 똑같은 1,000원이기 때문에 그쵸. 어차피 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100만 호라는 게 이제 임대주택이 분양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건설사들은 악재, 그다음에 건자재 부분들은 호재로 좀 작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실 국내 그 건설 시장을 본다 하더라도 국내 시장은 좀 포화 상태예요. 그래요? 국내는 포화 상태고 우리나라 국토가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땅을 쓰려면 이 산을 깎아야 돼요. 산을 그쵸. 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비용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토목공사비. 때문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국내 그 건설업은 약간 포화 상태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국내에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뭐 주가가 막 올라가는 그랬을 때 이슈가 어떤 이슈냐면 다 해외 수주를 받았을 때 좀 주가가 많이 상승합니다. 네. 근데 사실 뭐 메나라고 해가지고 뭐 미들이스트 그다음에 노스 아프리카 해가지고 요쪽 지역 이제 중동 아시아 쪽이죠. 네. 그쪽 지역에 그런가요? 네. 메나? 모르셨네. 아유, 메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요? 메나. 네. 그래가지고. 그 주택에 좀 다시 관심을 한번, 가져.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중동이랑 뭐 어디라고요? 중동이랑 노스 아프리카요. 노스 아프리카랑. 저 호주에서 공부했습니다. 네. 그런 거 알겠습니다. 검증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메나 지역이 사실 이제 매년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뜨거운 감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많은 건설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좀 들어가서 조금 이제 실적인 부분들. 사실 이 대우건설이 이쪽에 네. 들어가서 약 5천억 달러의 수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단기간에 그런 누적 수주를 받은 회사가 대우건설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건설사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설업보다는 건자재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봤을 때 일단 2015년도에는 부동산이 좀 화랑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속적으로 2016년, 2017년 들어서면서 사실 이 건설업 자체가 좀 화랑이 아니라 그래요. 좀 약간 불안기로? 낮아지는 이런 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뭐 실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건설 쪽으로 아마 이런 이슈가 딱 나왔을 때 건설사를 사야 되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쵸.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건설 쪽이 아니라 건자재 쪽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그 건자재 쪽으로 봤을 때 뭐 단열재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수기가 있는데 왜 하필 페인트냐라고 봤을 때 사실 이 100만 호라는 것을 건설했을 때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을 따져봤을 때는
물론 높게 세울 수도 있어요. 높게 세울 수도 있는데 이 지금 계획을 따졌을 때는 건물을 더 많이 세우는 거거든요. 네, 토지를 더 많이 해서 네. 건물을 많이 세우는 겁니다. 건물을 많이 세우면 뭐예요? 페인트 칠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루 페인트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네. 그리고 지금 노루 페인트의 실적 또한 상당히 괜찮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뭐 적자를 기록한 적은 최근에는 없고요.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면서 그래요. 뭐 사업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이제 그 활동을 했을 때 상당히 괜찮은 뭐 캐시 돈도 많고요. 회사에 돈도 많아요. 네. 그래서 뭐 페인트에 뭐 새로운 페인트 뭐 불을 질러도 불이 안 붙는 뭐 그런 뭐 페인트 뭐 기능성 페인트들도 만들고 있기 네.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또 수출을 했을 때에도 또 상당히 영업적인 이 부분에서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고 좀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하면은 요게 이제 그 월봉 차트거든요. 네. 월봉 차트를 했을 때 지금 월봉상에서 아주 많이 올라갔을 때가 저때 화랑기 때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건설의 화랑을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이 페인트가 많이 쓰이면서 실적이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건설 업계가 조금 이제 그 불황을 걸으면서 좀 이제 많이 눌렸던 네.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월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60월선을 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2017년도는. 이번 연도는 저 60월선을 계속 타고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건설적인 부분들은 좀 안 좋았지만 뭐 지속적으로 뭐 영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네. 차트의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다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일봉입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10월, 9월 좀 말쯤에 그때 한 저점을 찍고 나서 지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 달 말에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또 선을 안 쳐놨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딱 지지 라인 때에 와 있거든요. 네. 네, 지금 11월 말, 11월 초에 저항을 받아줬던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좀 받아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구간에서 또 연기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네. 기관 중에서 가장 좋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기금. 또 연기금 들어오면 또 투자자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수익적인 면에서는 뭐 거의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식구 전문가님은 이 종목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한 만큼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하셨고 이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건자재 산업에 호재가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주가를 봤을 때도 지금 지지 라인에서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백연선 전문가님 또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아까 관망을 들었었어요. 그렇죠, 노르페인트. 맞아요. 그런데 노르페인트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네, 페인트만 만들어요. 네, 페인트만 만들다 보니까 이게 경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느냐. 그렇겠네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그 건자재 관련주들이 한참 올라갈 때 시기적으로 이것도 뭐 계절적인 요인들을 조금 받고 있어요. 네. 그때가 언제냐? 봄철에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보통 4월 달 그래요? 이때. 그리고 건자재 섹터 중에서도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게 이제 욕실용품 관련해서 뭐 대림비행코라든가 이런 회사들 자체가 많이 네. 올랐었어요. 그리고 가구 관련주들. 얼마 전에 제가 뭐 NX라는 종목을 그쵸.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뭐 이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 노르페인트 자체는 움직임이 상당히 조금 둔한 종목이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회사 자체는 좋아요. 지금 네. 계속적으로 흑자로 내고 있고 회사는 좋은데 주가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직까지는 아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중립적인 의견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페인트를 만들더라도 자료면들을 보시게 된다면 네. 페인트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성 페인트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뭐 브랜드 자체도 뭐 순앤수, 항균 페인트 이래가지고 건강에 좀 더 좋은 페인트, 뭐 그 신나인가요? 이런 성분들이 조금 네. 없어지고 네. 휘발성이 강한 제품들보다는 오히려 건강적인 측면에서 좋은 제품들을 조금 만들고 있다. 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다른 페인트 회사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노르페인트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페인트 회사가 조광 페인트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 페인트라는 회사도 네. 있어요. KCC 계열의 고려 페인트. 근데 업계 자체에서 보자면 노르 페인트랑 일단은 뭐 그 고려 페인트가 일일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확실한 1위 자리도 시장 점유율도 1위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느냐. 아까 임대주택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100만 호가 공급이 된다. 네. 근데도 지금 역시나 마찬가지로 건설주 와장창 하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뭐 건자재 관련주들도 안 올라갔어요. 그래요. 지금 임대주택 이슈에서도 따로 지금 테마들을 찾을 수가 없겠다. 그렇다면 오늘장에 조금 반등이 나왔었어야 됐어요. 오늘장에 왜 반등이 나왔었어야 됐느냐? 네. 테마 자체가 하나가 강력하게 붙은 테마가 나왔다는 그래요. 거죠. 바로 오늘 정부에서 했었던 거 저를 한번 보실게요. 네. 도시 뉴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네. 이 부분들이 강력한 재료가 될 수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뭐냐? 지금 보시면 도시가 노후화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저희 동네만 보더라도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구도심 부분들은 다 죽어버렸고 그래요. 뭐 시골로 간다면 오히려 더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살려보자, 국가적으로 살려보자 해서 국비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뭐 지원이 나가고 이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 부분들이 확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하는 그리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도시재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볼게요. 그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이주를 많이 하고 빈집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동네들 네, 이런 동네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네. 동네들 보면 뭐 조금 지저분하고 그러한 동네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쵸. 근데 이 부분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벽에다가 예쁘게 벽화도 그려주고요. 그다음에 뭐 그 서울 시내도 있죠. 그 서울역 네. 거기도 보자면 예전 그 서울역 고가죠. 그 고가도 뭐 그림도 서울로. 그려놓고 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들로 보자면 도시정책 뉴딜 사업의 수혜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노르페인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오늘 아쉽게 연결이 되지 않았던 점이 좀 상승으로 이어가지는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노르페인트 자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건자재주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봄철까지 또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게 봄철 뭐 4월 달 이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뭐 아직 12월 달에 채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보름 그쵸. 남았고요. 그다음에 1월 달도 남았고요. 2월 달도 남았고요. 3월 달도 남았고요. 지금 뭐 제가 달수 세는데도 숨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시청자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4개월 기다리라고 하시면 숨 넘어가실 겁니다. 그쵸. 그래서 아직은 조금 좀 아쉬운 자리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조금 중기적으로 나는 이러한 종목들 조금 모아서 끌고 가는 걸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구미가 당기는 종목이에요. 이 그래요. 종목은. 왜냐? 기술적인 자리도 부담이 없는 자리입니다. 차트상 한번 볼게요. 네. 자, 일봉 차트를 보자면요. 너무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네요. 주구장창 빠져가지고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표현이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바닥 구간에서 하방 경직이 조금 나아졌었어요. 7,000원 구간에서 바닥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잡아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아졌었고 일봉 차트에서 이동평균선은 일단 중기적인 이동평균선이죠. 61선하고 121선을 돌파를 해놨다. 네. 그리고 1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려줄 때 한 번씩 거래량 자체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 이상 바닥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모아서 한 번에 막 이거를 막 비중을 왕창 실어가지고 네. 갈 정도는 아니고요. 조금씩 야금야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네. 네, 이렇게 야금야금 모아서 한 번에 상승이 나올 때 내년 이제 봄이죠. 봄에 한 번 상승이 나올 때 네. 이때 매도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연선 전문가님, 이 종목 오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러한 이슈가 나왔는데 강력한 상승 재료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테마와 엮이지 않은 부분이 참 아쉽다라고 하셨는데요. 다만 내년 봄쯤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괜찮겠다라고 하셨는데요. 다만 움직임이 조금 둔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